아내와 아이를 버리고 부모의 집을 팔아가며 모든 걸 그녀에게 바쳤습니다. 하지만 되돌아온 건 짐이 든 비닐봉투 하나였는데요. 그는 그대로 주저앉았고 화를 주체하지 못해 꽃을 짓밟았습니다. 자신이 잘못한 게 뭐냐며 계속 중얼거리는 남자. 도대체 이 남자에겐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지금부터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응원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의 이름은 천징, 올해 35입니다. 그는 오랜 시간 짝사랑했던 여자를 다시 만났는데요. 중학교 시절 말 한마디 건넨 적도 없는 웨일이라는 이름은 그의 인생에 아련한 듯 계속 남아있었고 그 기억 하나 때문에 결국 아내와 자녀 그리고 가족도 모두 버렸습니다. 웨일이를 다시 만난 건 동창 모임 자리였고 그녀 또한 이미 가정을 꾸린 상태였죠. 그런데 천징은 그녀를 다시 본 순간 이건 운명이라 믿었고 이 기회를 놓치면 평생 후회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웨일이의 연락처를 어렵게 알아냈고 처음엔 안부만 묻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다 점점 자주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감정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천징은 더 적극적으로 다가갔고 결국 웨일이는 남편과 이혼하겠다고 말했는데요. 그 말 한마디에 천징은 자신이 이긴 줄 알았습니다. 그 또한 아내와 이혼을 하게 되죠. 부모가 끝까지 반대했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모를 원망했고 본인의 선택을 가로막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그는 부모 몰래 집을 팔았고 그 돈으로 시내에 120평짜리 아파트를 한 채 샀습니다. 집문서엔 웨일이 이름만 단독으로 적었습니다. 천징은 그걸 진심이라고 말했고 부모는 그날 이후 아들과의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옷도 반지도 구두도 그녀가 원하는 건 뭐든 샀고 돈이 없을 땐 주변에 빌리기까지 했습니다. 한 번도 아깝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고 자신은 그녀를 위해 모든 걸 걸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웨일이는 결혼 이야기를 꺼내면 늘 말끝을 흐렸습니다. 천징은 그게 조금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곧 괜찮아질 거라며 넘겼죠. 그러다 싸움이 잦아졌고 점점 큰 소리가 오갔습니다. 결정적인 갈등은 돈 문제에서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큰 소리 없이 넘어가던 불만이 어느 날부터인가 반복적으로 쌓였고 결국 한순간에 말다툼이 터지듯 폭발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웨일이가 운영하던 온라인 판매 사업이 잘 풀리지 않으며 점점 적자가 누적되기 시작했고 결국 18만 위안, 한화 약 3,600만 원이라는 빚이 남았을 때 그녀는 천징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천징은 처음에는 당연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대신 한 가지 조건을 걸었습니다. 바로 자신과 결혼해달라는 것이었죠. 그는 지금까지 함께한 시간을 이름으로 남기고 싶다고 말하며 혼인신고를 하면 빚은 자신이 떠안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웨일이는 이 제안에 격분하며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기회주의적인 협상이라며 목소리를 높였고 말다툼 끝에 그는 그녀에게서 이별 통보를 받게 됩니다. 그때까지 천징은 그녀가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기에 단순한 감정 싸움이라 여기고 며칠이 지나면 다시 돌아올 거라고 믿었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이미 두 사람은 경찰 입회 아래 공식적으로 접근 금지 계약서를 작성했으며 그 문서에는 40만 위안, 한화 약 8천만 원의 적리금과 함께 이후 일체 연락 금지라는 조항까지 명시돼 있었죠. 웨일이는 이 계약서 사본을 기자에게 보여주며 지금도 천징이 매일 찾아와 괴롭히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천징은 반대로 그 계약은 강요에 의한 것이며 본인이 진심을 다한 만큼 그 어떤 돈으로도 10년의 세월을 대신할 수 없다고 말했고 그는 자신이 얼마나 많은 걸 그녀에게 바쳤는지를 증명하려 했으며 명품 옷과 반지, 아파트와 생활비까지 일일이 열거했습니다. 그러나 웨일이는 그런 주장에 대해 조용히 반박했습니다. 그가 늘 말하는 120평방미터짜리 집 역시 실제로는 자신과 공동으로 구매한 것이며 천징이 낸 돈은 10만 위안의 계약금과 인테리어 일부 비용에 불과하다고 했고 나머지 수십만 위안의 잔금과 매달 수천 위안씩 나가는 대출 상환은 전부 자신이 부담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천징이 처음 접근할 때 자신을 속여 부모가 부동산 사업을 한다며 부잣집 자식처럼 행동했던 것도 모두 거짓이었으며 실상은 제대로 된 일자리도 없이 떠돌며 일도 하지 않고 하루 종일 술자리와 잠으로 시간을 보내는 나날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엔 이해하려 했고 그가 회복되기를 기다렸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같이 있는 것 자체가 고통이었다고 말했는데요. 가장 견디기 어려웠던 건 그가 보여준 집착과 통제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관심처럼 느껴졌고 그가 자주 전화를 하거나 메시지를 보내오는 것도 애정의 표현이라 여기며 넘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그녀의 외출 시간을 확인하고 만나는 사람을 의심하며 때로는 말없이 따라다니기까지 했습니다. 웨이리는 처음엔 우연이라 생각했지만 하루 이틀이 지나자 우연이라는 말로는 설명되지 않는 정황이 늘어났고 어느 날 밤 집에 돌아왔을 때 초인종 너머로 들려오는 남자의 목소리에 공포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유 없이 기다리고 있었고 웨이리가 누구를 만나고 돌아왔는지를 캐물으며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성을 높이거나 방문을 막고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심각했던 건 집안에 설치된 감시 장치였습니다. 처음엔 보지 못했던 것들이 청소 중 발견된 이상한 작은 렌즈를 통해 드러났고 그제서야 그녀는 천징이 침실, 거실, 심지어 욕실까지 모든 공간을 감시할 수 있도록 작은 카메라를 설치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천징은 자신의 행동을 불안해서 비롯된 사랑이라고 말했지만 웨이리는 그것을 집착이라고 했고 그가 하는 어떠한 변명을 들어도 납득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천징은 그녀가 집을 나가면 차량으로 몰래 뒤따라왔고 그녀가 친구를 만나거나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것조차 의심하며 수시로 전화를 걸어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곤 했습니다. 그러한 일상이 지속되자 웨이리는 점점 더 말수가 줄었고 사소한 움직임 하나조차 조심스러워졌으며 자신의 삶이 자신이 아닌 누군가의 통제 아래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체감하게 됩니다.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고 천징의 감정 기복은 갈수록 심해졌죠. 기분이 나쁜 날이면 웨이리를 향해 큰 소리를 지르거나 물건을 던졌고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자신의 억울함만을 반복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한밤중 작은 말다툼 끝에 천징이 주방에서 칼을 들고 그녀 앞에 섰을 때 벌어졌습니다. 웨이리는 그 장면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한다고 말했죠. 그녀가 방문을 걸어잠고 뜬 눈으로 밤을 새운 뒤 다음 날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결심 아래 경찰서로 향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두 사람 사이에 접근 금지 협약이 성립되게 된 것이었죠. 천징은 이 결말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 협약서를 정당하지 못한 거래라 생각했고 경찰 입회 아래 서명한 문서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일시적인 충동이었을 뿐이라며 그 서류에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가 반복해서 말한 건 단 하나뿐이었죠. 자신은 진심이었다는 것이었고 그녀를 위해 10년이라는 시간을 바쳤고 아내와 아이, 부모까지 모두 등지고 오직 웨이리만을 바라보며 살았던 세월을 결코 가볍게 처리할 수는 없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꽃을 들고 다시 그녀의 집을 찾았습니다. 전날 밤 늦게까지 꽃집을 뒤져 구한 파란 장미 한 다발을 손에 들고 웨이리 아파트 문 앞에 선 그는 그날따라 더 말끔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으며 무릎을 꿇고 기다리는 자세마저 진지했습니다. 하지만 문이 열리자 그녀의 표정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는데요. 그는 자신의 진심을 말하려 했지만 그녀는 그 말조차 끝까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이미 협약서에 따라 40만 위안을 그에게 송금했으며 이를 통해 서로 간의 관계는 정리됐고 앞으로는 그 어떤 식으로든 다시 엮일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천징은 두 손으로 꽃을 내려놓고 애써 웃음을 지으려 했지만 문은 조용히 다시 닫혔고 복도엔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그는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고 결국 주저앉은 채로 고개를 떨구며 중얼거렸습니다. 자신이 뭘 잘못했냐고, 왜 자신만 이토록 모든 걸 잃게 되었는지 모르겠다고 했고 그러는 사이 복도에 흩어진 파란 장미는 발에 밟혀 형태를 잃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그녀를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웨이리는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 억압이며 자기 삶을 잃게 만드는 감정이라 선을 그었고 두 사람 사이의 감정은 끝났다는 사실을 수차례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천징은 그런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가 점점 혼잣말을 자주 한다고 말했고 가끔 그녀의 아파트 근처에서 멍하니 서 있는 모습이 목격되었으며 그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며 그에게 마지막 경고를 건넸고 만약 다시 접근할 경우 바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기자들 앞에서 웨이리가 자신을 버린 배신자라고 반복했습니다. 천징은 그 후로도 몇 차례 웨이리의 집을 찾아갔고 그녀는 그때마다 문을 열지 않았으며 초인종이 눌릴 때마다 안에서 가만히 숨을 죽이며 듣기만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느낀 건 두려움도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일종의 피로감이었고 아무리 똑같은 말을 반복해도 변하지 않는 상황에 대한 체념이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진심을 다했다고 믿었고 그 진심이 외면당하는 것이 견딜 수 없다는 듯 늘 억울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자신이 줬다고 주장했던 금전적인 지원조차 명확하지 않았죠. 웨이리는 구체적인 계좌 내역과 계약서를 보여주며
대부분의 비용이 자신이 감당한 것이었고 천징이 했다는 고가의 선물도 처음부터 빌리거나 가격을 과장해 말한 것이 많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그가 명품이라 주장한 옷과 신발 대부분은 정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값이었고 일부는 짝퉁으로 의심되는 제품도 있었으며 이 모든 내역은 주변 지인들의 증언과 함께 정리돼 있었습니다. 그녀는 처음부터 그를 믿고 싶었고 마음을 열고 싶었지만 감시와 강요, 폭언과 회피로 이어진 관계에 더는 어떤 미래도 남지 않았다고 했고 무엇보다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잃어버리는 것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천징은 이제 혼자 남았고 집도 가족도 그 누구도 곁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왜 이 지경까지 왔는지를 끝까지 이해하지 못한 채 그는 여전히 한 손에 오래된 꽃다발을 들고 같은 질문을 반복했습니다.